자, 이제 계속해서 3장은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과서 67쪽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교과서가 없다, 그런 분들은 저와 이제 PPT를 같이 보면서 한번 훑어가는 그런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책을 안 사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내가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기에 책은 준비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이 일요일이에요. 지금 일요일. 다음 주에 이제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좀 바쁠 것 같아서 지금 일요일 날 이 시간에 나와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선생님들은 일요일에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그죠?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자, 이제 해서 유아기는 만 3세에서 6세까지의 기간. 그죠? 교육법에서는 어떻게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그죠?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아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유아 보육법에서는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하고요. 음, 유아일 때 이 아이들은 어때요? 막 뗐으면 뭐든지 다 들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의 유아는 자기 주장도 강하고요. 어떤 지배에 대한 욕구도 매우 강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교과서에 있어요. 그래서 개인으로서 자신을 의식하기 시작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어떤 반항, 그 다음에 고집, 그 다음에 자기 주장이 나타나죠. 이럴 때 어떻게 돼 있어요? 엄마들이 약간 조금 물렁물렁한 엄마들은 아이가 고집 피우고 떼쓰고 그러면은 그냥 그 아이한테 말려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반호한 엄마들은 어때요? 그죠? 제 주변에 이제 그 의사예요. 그죠? 의사고 지금 4살짜리, 1살짜리가 있는데 그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아이의 후유법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딸이 의사거든요. 근데 우리 때는 목소리가 컸어. 목소리가 이제 뭐 하면 야 그거 하나 좀 하고 목소리가 크고 약간 지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들은요 제 딸도 그렇고 그 언니의 딸도 이렇게 옆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 이렇게 설명하듯이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한다고 이렇게 방향을 잘 이렇게 제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때는 그냥 억압적으로 지시적으로 목소리 크게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아이한테 설명하듯이 하는 그 훈육법을 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엄마들마다 다 틀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보고 그래서 이 시기에 유아는 어떻다 자기 주장 지배에 대한 욕구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이 당의 주체성이 확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의 시기에 시작되었던 대인 관계 또 사회적 관계에 대한 믿음 불신 그리고 가치관의 확립 등은 어떻대 앞으로 그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성장이나 정신적인 성숙의 기초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유아기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는 자기만의 주체성이 정확하게 확립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엄마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아기 때 잘 형성이 되어 있어야 이제부터 물론 유치원 다니고 어린이집 다니고 유치원 다니면서 어느 정도의 인격적으로 성숙이 되어 있지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완전히 이제는 학교 생활이랍니다. 그죠? 그것도 하나의 사회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인격체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무난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때 보면은, 그러니까 제때
제 아들, 딸이 93년생이고 96년생이에요. 초등학교 때 1학년, 그리고 이제 4학년. 근데 이 형제가 같은 반이었습니다. 둘. 그러니까 우리 딸은 4학년이고, 우리 아들은 1학년이고, 근데 그 형제들이 4학년, 1학년, 하필이면 같은 반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어땠냐면은 수업 중에 갑자기 가서 막 때리고 그리고 막 돌아다니고 막 이게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주먹으로 때리고 그게 왜 그러겠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과정도 엄마 아빠가 다 개인적으로 보면은 훌륭한 과정이었어요. 훌륭한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알았냐면은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 우리 아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9층에서 내려다 보고 있는데 아들이 오고 있어요. 근데 어 얼굴에 그 뭐지 그 운동화 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선명하게 드러나 있어서 그 모습을 보면 엄마들이 화 많이 납니다. 그죠? 화가 많이 나는데 그래서 우리 아들을 앞세우고 그 집으로 갔습니다. 그 문을 열자마자 이 엄마가 인사를 막 하는 거예요. 너무나 죄송하다. 근데 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닌 거죠. 이 형제들은 자기의 감정을 주체를 못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선생님들도 힘들어하고, 근데 그 선생님이, 그 엄마가, 그 전에 이제 고등학교 사회 선생님이더라고요. 고등학교 사회 선생님이고, 아빠는 뭐 기업의, 대표였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누가 키워줬냐면은, 애들 봐주는 도우미 아주머니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양육을 안 하고 바쁘니까 그 아이들을 그 아이 봐주는 보모가 아이들을 봐줬던 거죠. 그 단계에서 이게 잘 대인 관계, 그죠? 앞으로의 잘 대인 관계나 그 인격적인 그 성장, 인격체로서 이게 잘 형성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학교에 와서 이게 제어가 안 됐습니다. 결국에 이 아이들은 둘 다 대안학교로 갔어요. 대안학교로 갔는데, 나중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잘 성장했다. 제 인물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이 형제가 인물은 너무 좋았는데, 그 제어가 안 되는, 그죠? 그 성숙되지 않은, 그런 모습 때문에 그 학교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그 반 아이들한테도 너무나 이제 민폐를 끼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그죠? 엄마가 학교 생활을 학교 선생님이었지만 엄마가 아이를 잘 양육을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냥 엄마 아빠가 바쁘다는 이유로 그냥 애 봐주는 엄마들 다 일임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모가 양육했다고 해서 그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은 뭐 성향이 좀 그런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사회적으로 가정 내에서 가족 관계로 한정되었던 사회적 관계가 어때요? 이제 가정을 벗어나죠. 그죠? 어린이집 다녔던 애들 유치원 생활을 하게 되면 가정 밖의 또래들과 어울리면서 사회적 관계의 범위도 상당히 넓어지는 시기다. 저희 손자가 지금 15개월, 16개월로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11월 7일생이니까 7일날 나왔으니까 1 2, 3 뭐 해가지고 한 15개월, 16개월. 그래서 어린이집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죠? 어린이집에 들어가면은 아마 9시부터 한 4시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저희 센터에 왔는데 안녕하세요 인사하라고 그랬더니 고개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배웠던 거죠. 그죠?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빠이빠이 했더니 이제 손을, 흔드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빠이빠이 하더라고요. 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하나, 둘, 배우고 또, 여기서, 과 그죠? 그 또래들과 어울리면서, 그 어떤 사회적 관계, 그죠? 여기서는, 음, 그 또래들과 어울림이 아주 중요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진 이제 어린이집에서 그 사진 찍은 거를 저희 딸이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제 손주는 되게 이렇게 조금 음
점잖게 생긴 스타일이에요. 근데 여자애가 적극적으로 뇌시하는 모습에 그 사진을 찍은 거를 이렇게 카톡을 봤는데 참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이 아이들은 이 또래 집단들과에서도 인격체가 형성되고 또 사회적 관계를 배운다는 것을 벗어난다는 것을 사회적 관계를 가정을 벗어나서 배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신체적 발달, 그죠? 60발 신체적 발달. 이 시기에 신체적 영아기와 같은 뭐 어떻게 돼? 금방 영아기 때는 아이들이 많이 얼마만큼 잘 먹느냐에 따라서 근육이나 골격이나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유아기 때는 그렇게 급하게 변화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지만 영아기 다음으로 많은 성장을 보이는 시기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규칙적으로 계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6세경의 유아들은 생후 12개월 영아와 비교해서 체중은 그러니까 12개월, 그죠? 생후 1년 된 애들이죠. 체중은 2배로 되고 신장은 약 1.5배, 6살이 되면 이렇게 성장을 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운동 기능의 발달은 전신 운동의 발달이나 그다음에 이제 손가락 끝에 세부적이고 기교조 운동의 발달까지도 이루어지는 거죠. 왜?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면 어떻게 돼? 손 가지고 많이 촉감놀이를 많이 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발달이 이 손으로 인해서 그죠? 이 지적 능력이 향상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조심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은 교통사고, 화상, 낙사.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아이들은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부모님들이 안전해.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어디 체험학습을 간다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안전. 가장 먼저, 그죠?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이 아이들의 안전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제는 어떻게 얼굴과 턱이 자라면서 더 많은 치아가 이제 차지할 공간이 촘촘하게 되는 거고, 엄지손가락을 빠는 것은 치아의 부정교합을 유발할 수도 있으나 이 습관이 이어지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이건 저희 얘기예요. 저희 딸이 이렇게 손가락을 아마 선생님들도 자녀들 기억날 거예요. 이 손가락을 계속 이렇게 쭉쭉쭉 빨아요. 이게 그 젖꼭지 빨던 식으로. 그래서 어느 시기까지 너무 빨아가지고 제가 손을 그냥 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다행히도 어느 시기가 되니까 그런 증상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제 인지 발달에 있어서 지각 발달. 이때 유아는 감각기관이 발달하고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모든 촉감놀이, 체험놀이를 통해서 감각놀이를 통해서 그죠? 이제 경험의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이제 지각 능력이 향상이 되는 거죠. 지각이란 뭐예요? 지각. 그죠? 받아들이고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자극을 인지하는 정신적인 과정으로 유아기 동안에는 뭐 주의 집중력 중요하죠. 아이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가정에서의 환경도 중요하다 그래서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을 보면은 촘촘하게 들어두면 가정 안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유아기 동안의 교육을 통해서 주의 집중력, 지각, 변별력 같은 이런 지각 능력을 발달시켜야 돼요. 그죠? 그냥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하고 이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 엄마들은 또 뭐 영어 뭐 개인수를 시킨다거나 또 이런 엄마들도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죠? 아이들 찾지 마십시오. 대상 영세성은 확립이 되어 직접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 눈에 안 보여도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게 이게 대상 영속성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눈에 안 보이지만 거기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대상 영속성이었어요. 그래서 대상 영속성은 되어 직접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존재하고 있다는 능력을 획득하고 모방, 상징놀이가 가능한 가상놀이를 즐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방하고 상징놀이 이럴 때는 어떻게 했어? 엄마가 소통을 할 때 어떻게 네가 앞에 내가 엄마 할게 상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럴 때 이제 또 가상놀이를 즐기는 시기가 유아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유아의 특징은 뭐래요? 여기서 지금
중심성, 그죠? 나의 중심성이 커지고 직관적 사고 있는 그대로 그저 받아들이고 물론 그저 상징적 기능, 이 개혁성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논리적인 사고, 이 유학일 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논리적인 사고 발달이 어렵죠. 그죠? 자기 중심성으로 다른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할까요? 여기는 나는 중심성이라죠. 자아 중심성. 그죠? 그죠?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 발달이 어렵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중에도 없어요. 이 시기에는. 그죠? 그래서 유아기는 지능 발달 결정적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유아기 환경, 문화 환경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인생이 좌우돼요. 그래서 이 유아기 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걸 체득하고 많은 걸 보여주고 많은 걸 느낄 수 있게끔 이 감각적으로 많은 인지적 능력을 푸시푸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뇌발달의 결정적인 시기도 영유아기고 그래서 이 시기가 지나면 뇌의 발달은 매우 느리대요. 그죠? 이 영유아 시기에 지나면 우리가 모든 거는 이 영유아기 때 뇌의 발달이 어느 정도 다 형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 활동이 활발한 유아기에는 환경에 여기 참 중요하네요. 환경에 의해 지능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지적 자극과 경험이 필요한. 중요하죠. 여기서 선생님들 여기서 중요한 것 같아요. 충분한 지적 자극, 경험. 그래서 우리가 뭐 의대 들어가는 아이들 저 강남에서는 이 초등학교 때부터 어때요? 막 지금 의대반 해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어떻게 해서 아이의 인격 형성에 어떻게 되겠어요? 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죠? 그러니까 아이의 무조건 내 아이라고 내 아이는 잘할 수 있어?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아이는 잘 받아들이고 잘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그죠? 이게 안 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 힘들어하는 아이를 갖다가 계속 푸시푸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 교육과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힘듭니다. 인지 발달에서 기억 발달. 기억에는 인간의 학습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서 경험한 내용을 머릿속에 저장했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필요할 때마다 꺼내어 사용하는 인지 과정이죠. 이게 해마, 여기 기억 저장 창고에.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치매에 걸리면 옛날에 저장되었던 거 다 기억을 해. 근데 해마가 고장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되죠? 기억이 돼요, 안 돼요? 저장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치매 환자들은 장기 기억, 예전의 것은 그래서 기억을 하는 거고, 장기 기억, 최근의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게 기억입니다. 치매 환자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기억은 기억의 흔적 약 15초에서 20초 동안 남는 것으로 몇 개 정도밖에는 이제 저장이 못한대. 근데 장기 기억은 것은 몇 분밖에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떤 점은 일생 동안 기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억에는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공포되면 즐거움, 사랑, 공포, 분노, 질투 등을 적지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3세 되면 내가 이 모든 희망을 배움으로써 이러한 정서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그래서 공포는 유학의 정서적 특징으로 사세경의 특정 대상을 두려워하는 공포심을 심하게 표현하고 5세의 경에는 어떻게 돼? 공포 반응이 약간 감소하다가 6세경이 더욱 심해져 공포 반응은. 이유는 이게 색이 많잖아. 그죠? 상상력의 발달과 이제 관찰학습에 의해서 이때는 6세부터는 더 심화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분노. 그래서 유아들이 공포심에 지나치게 노출되면 성격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유아 신경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맨 위에 있죠. 72.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네요. 그죠? 유아들이 공포심에 너무 그죠?
너무 지나치게 노출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성격 형성에 악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유아 신경증을 초래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 부모 또는 주 양육자 교사들은 공포 대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그리고 올바르게 적응할 수 있게끔 자신감을 키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누가 아이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그죠? 그래서 아이와 직접적인 영향을 맺고 있는 사람들은 이 아이가 너무 공포에 드러나지 않도록 이 공포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자, 분노는 5, 6세가 되면 자신의 감정을 감추거나, 그죠? 더 부풀리고 또 가장해요. 자기가, 뭐를 일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기가 혼날까봐 또 감추게 된다. 자기 감정을. 그죠? 여기서는 다, 그래서 방어기제 방법을 학습한 것으로 보는데 사용한 불안, 분노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본다. 그래서 분노는 유아기 때, 유아가 자기의 주장을 관찰하기 위한 일종의 많은 양식을 주는데, 분노. 그죠? 내가 이걸 안 했어.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숨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막 분노를 더 가장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더 부풀리거나 가장하는 방식을 배우는 게 이제 5, 6세가 된다. 그래서 이 5, 6세 때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는지 진짜인지를 갖다가 주 양육자가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노는 유아가 여기 나오죠. 자기 주장을 관찰하기 위한 일종의 반응 양식으로 출현이 된다.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애정 정서. 정서적 발달에 있어서 이 참 애정 정서가 중요해요. 그죠? 밀접해, 애착관계, 애정 정서에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상태냐, 아니면 뭔가가 그냥 불안정한 상태에 노출이 되어 있느냐, 이 아이들은 그래서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이 애정은 영아기에는 가족이나 그죠? 주 양육자 관계, 애정, 그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 아이들의 음, 그래서 그 아이들. 그래서 주 양육자가 엄마 아빠가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 키워졌기 때문에 그 부모는 어떻게 해서 이 아이들이 힘들면 웃기겠죠. 웃기고. 과정을 겪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불안전한 상태가 안 되어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어, 안 되어 있었던 거야. 형제들이. 그래서 그 형제들이 그 부모가 자꾸 바뀜으로써 불안정 상태의 정서를 갖추게 됨으로써 학교에 들어와서 이게 사회적 관계를 못 맺는 그래서 결국 대안학교로 가는 그런 결과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아기에는 가족이나 주 양육자 관계 애정이나 그다음에 장난감에 대한 애정에서 시작할 유아기에는 널리 사회적, 지적인 대상에까지 발전하는 그러니까 이 애정이 영아기 때 그죠? 3살 버릇 어디까지 간다 그러시니까 영아기 때 잘 갖춰져 있느냐 안 돼 있느냐가 그죠? 그래서 유아기로 성장하면 활동 범위가 어떻게 되겠어? 갖춰준 애들은 그죠? 여기서는 주변의 사람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유아기 때 잘 형성이 된 애들은 영어기 때 그 잘 또 이제 다른 매체나 주변 사람들의 관계, 그 애정 모든 게 어떻게 되겠어요? 잘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겠죠. 그래서 유아기 잘 맺어지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겠어? 영아기 때 잘 맺어졌던 유아기 때도 이게 문제가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정은, 우리가 친구와의 관계도 애정이 있어야 돼. 애정이 있어야만 이 관계가, 잘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이게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다 이 애정이 들어가 있어요. 유아기 애정 표현은 유아기 애정 표현은 주변의 사람이나 동물, 사물에 대한 친밀감, 관심, 동정 등의 정서로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친구에 대한 애정. 내가 유아기 때, 그저 영아기 때 받은 사람은 그저 내가 영아기 때 사랑을
듬뿍듬뿍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유아기 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갔을 때도 이렇게 사랑으로 같은 또래끼리를 감싼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을 제대로 못 받고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잘 안 되는 아들은 어린이집에 가는 집어 던지고 친구들 갖다가 발로 뻥뻥 치고 그런 일이 생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거는 이 영아기 때 다 형성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친구에 대한 애정, 친절한 사람에 대한 애정, 아기에 대한 애정, 예쁜 물건이나 새로운 것에 대한 애정도 있고 이 2살 때는 애정으로 가장 질투를 표현하다가 또 하다가 이후 유치원이나 집 밖에서의 활동으로 가정 내에서의 질투를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그죠 자꾸 문제를 드러냈던 애들이 이제는 또 이런 집단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이 질투들이 서서히 이제 소거된다는 거죠. 없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때가 되면 엄마가 집에서 아이를 계속해서 양육한다기보다는 그 때가 되면은 유치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유치원, 그 또래 집단 간의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끔 사회성을 배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도 중요합니다. 발달, 사회적 발달, 유아의 특징인 자기 중심적인 또래 친구, 집단 놀이 등의 과정을 통해 완화되죠. 그죠? 그죠? 집에서는 막 그냥 질투의 화신이었던 애가, 이제, 유치원에 가고 어린이집에 갔더니 이런 또래 친구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완화되고 또 자신의 행동에 따른 기대를 하게 된다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아 개념과 자아 존중, 유아들은 성시도는 어떻게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차이를 알게 되죠. 자신의 성과 자신에게 요구되는 행동, 사회적. 그래서 이 시기에 아동들은 성 안정성과 성 항상성을 이제 확립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자신의 성 안정성으로 성 정체성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성 역할의 고정관념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4세에서 6세 가장 심하고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2학년 때 점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이제 이때는 딱 너는 여자고 나는 남자야.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면 어때요? 같은 또래 집단하고 여자하고 남자하고 상관없이 같이 어울렁더울렁 관계를 맺잖아요. 그죠? 이 또래 집단끼리. 이쁘죠, 아이들. 근데 부모, 형제자매, 그래서 대인 관계는 부모와 유아와의 애착 관계를 통한 상호 접촉으로 형성되기 시작하고. 근데 유아기는 또 어떻대요? 여기서 또래 관계에서 영아기보다는 우호적이고 저기 형수는 이게 어떻게 돼? 관계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사회적 관계, 애착 관계, 이런 정서적인 관계, 그래서 이 우호적, 협동적인 반응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또래 집단끼리. 그래서 집단 생활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성을 배우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생활과 놀이에 민감해지는 시기가 어디다 유아기 때 형성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봅시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놀이, 그죠? 놀이, 유아가 놀이를 하는 방식에는 뭐 사회적 놀이, 또 환상 놀이. 그러니까 놀면서 이건 무슨 게임을 생각하고 그 게임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을 하고 그래서 놀이로 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성취감 경험, 협동, 상호작용의 즐거움, 자신을 표현하고 역할 관계의 상호성을 학습하게 되고 자잘의 경험도 해소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런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세에서 5세가 되면 이제 폭적으로 이제 어휘력이 증가한대요. 그래서 이래서 변화수가 나이가 한 살 먹으면서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언어 발달. 그 다음에 이제 유아교와 사회복지 실천. 이 시기의 유아는 어떻다? 왕성한 신체 발달. 그 다음에 심리적 문제로는 애가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 야뇨증, 밤에 오줌 누는데 지적장애나 주의력 결핍, ADHD, 과잉 행동 장애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애정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은 이런 심신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돼요? 엄마가 긴밀하게 잘 관찰을 해서 조기 발견을 함으로써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성장 문제로는 유아의 적절한 놀이지도, 부모의 양육교육, 아동학대 등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때 유아기 때는. 그래서 이 아동부터는 그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어때요, 선생님들? 우리가, 영아기, 유아기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그죠? 여기서 지금 아동기로 가기 전 단계에 모든 게 이 아이가 형성이 됩니다. 그죠? 영아기.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유아기 전에 이 영아기, 세산버릇,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3살 버릇, 8까지 가는 이 영아기 때 모든 게 인성이 갖춰지고 모든 사회성이나 정서적 관계나 이 형성이 다 되어서 유아기 때 잘 또 이렇게 형성이 됨으로써 또 유아기 때 모든 뇌 활동을 통해서 지능이 어느 정도 확고하게 자리 잡기 때문에 유아기 때 이 놀이 문화가 아이의 지적 개발에도 중요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아동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